지난 시간에 연금 추납 이야기로 많은 궁금증과 공감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엔 불안하다는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준비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미 여러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어떤 분께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미래가 충분할지 걱정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저축이나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만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더욱 뜻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계속 바뀌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지 천천히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개인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민연금이 기본이라면 개인연금은 그 위에 얻는 든든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해두면 시간이 흐른 뒤 꽤 의미 있는 자산으로 쌓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개인연금을 조금씩 넣으셨는데 지금 살펴보니 어느새 꽤 많은 금액이 모여 있어서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자금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개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예적금처럼 확실히 원금을 지키는 방법도 좋지만 요즘엔 주식이나 펀드 같은 방법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ETF처럼 비교적 간편하게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투자는 어렵고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액부터 시작해 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예적금만 믿고 살다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조금씩 주식시장을 공부하니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범위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업, 즉 사이드 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요즘엔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체력 쓰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살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 영상 편집, 디자인, 통번역 등등. 어떤 분은 주말마다 카페에서 베이킹 클래스를 열어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꾸준히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게 모여서 꽤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하면 보통 큰 금액을 떠올리게 되어서 시작조차 엄두 내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엔 소액으로 가능한 방식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한 번쯤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마련해서 월세를 받거나 지분 투자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지요. 다만 부동산은 지역의 가치나 시세 변동을 잘 파악해야 하니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시고 차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연금 추남 영상에 달린 반응을 보니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해서 번 돈을 개인연금에 조금 더 보태거나 생활비를 절약해서 장기 투자 상품에 넣는 식으로요. 사실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해 보이지만 하루에 10,000원씩만 아끼고 모아도 한 달이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간다면 언젠가 그 결과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정해진 급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더 크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고객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낮에는 본업에 집중하고 밤이나 새벽 시간을 쪼개서 원고를 작성하거나 작업 의뢰를 받으면서 부수입을 만들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원을 다각화해 두면 만약 하나가 불안해지더라도 다른 것으로 일부 보충이 가능하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분께 딱 맞는 정답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안정적이고 가정이 있으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어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혼자 살기 때문에 지출 구조가 단순한 대신 수입 변동이 크기도 할 겁니다. 스스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매달 지출하는 고정 비용은 얼마인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응급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몇 해 뒤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금과 시간도 함께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중에서 꼭 필요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니 불필요하게 쓰는 지출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편의를 위해 택시를 자주 탔는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저축이나 투자에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죠. 반대로 어떤 분은 지출 절약보다는 새로운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외국어가 가능하다면 번역이나 통역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재능 기부 겸 강의를 시작했다가 호응을 얻어 정식 클래스로 이어진 분도 봤습니다. 이런 여러 시도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 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다른 준비 방법 중 하나는 창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업 창업이 아니라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취미로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셀프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말에 예약 손님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창업은 실패 위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본업과 병행할 수도 있으니 노후 준비 겸 도전해 볼 만합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토지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이 또한 리스크가 따르지만 정보를 잘 모으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새로운 안목이 길러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라고 하면 많은 분이 막연히 먼 미래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의 생활 습관이나 재무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바로 소비해버리는 대신 처음부터 저축이나 투자 항목으로 옮겨두도록 미리 설계해두는 습관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노는 통장에서 돈을 옮기려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결국 안 쓰게 되더라. 이런 경험담도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행이나 취미에 돈을 더 쓰고 싶어서 미리 목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언젠가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동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했던 수익을 달성하면 평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보상의 심리학이 재테크와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난 재테크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두려움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서툴고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작은 시도입니다. 주위에 잘 아는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책이나 강의를 찾아보며 기초를 다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에서 웬만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국민연금 외에 이런 추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금 제도나 재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알짜 정보가 꽤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하고
조바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오늘이라도 하나씩 실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달부터 생활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대신 개인연금 납입액을 소폭 늘려보겠다. 아니면 매주 말 틈나는 대로 재능을 활용해 소소한 부업을 시작해보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의외로 할만하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건강을 지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큰 재테크라고들 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시간 관리를 못해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건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약속이나 기한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은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그게 결과적으로 수입 증가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계부를 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얼마나 새나가는지 모르면 막을 수가 없으니 한 번쯤은 꼼꼼히 기록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달만 써봐도 소비 패턴이 한눈에 보이니까요. 그렇게 파악한 뒤에는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더 투자하고 싶은 부분을 구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연금 추납으로 큰 효과를 봤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제도나 금융 상품,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까지 알아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도 중요한 문제이니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도 좋겠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더 안전한 예적금이든 내 성향과 목표에 맞춰서 균형을 맞춰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남들은 다 대단하게 투자해서 대박 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직접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엄청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잃어본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준비해온 끝에 성과를 낸 거겠죠. 그러니 비교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 흔히 파이어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너무 요원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꾸준히 투자 습관을 이어간다면 점차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조기 은퇴를 꿈꾸는 건 아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내 일을 더욱 여유롭게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기회도 늘어나니까요.